특검의 방침을 어기고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꼼수 출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특검의 조서가 형편없다며 서명을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과 통화하며 계엄사엔 검사 파견 검토를, 출입국본부엔 출국 금지팀 대기를, 그리고 교정본부엔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입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출입카드가 있어야 건물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로 소환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특검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과 협의 없이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서울 고검장을 지내 건물의 구조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1층 출입 안내됐는데 왜 지하로 출석하신 건지, 취재진 피하려 하신 건가요? 그런 거는 다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를 마친 뒤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나오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박 전 장관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우정 총장이라든지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조사한 사람들인데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다 조사한 분들이 말씀드려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왜 해야 됩니까?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신용의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들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실제 출입국 규제팀 직원들도 그날 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내린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장관은 특검이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도 내용이 형편없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영상조사 녹화물에 대한 녹취서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도 어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 맘대로 지하로 갔어요. 지하에 문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건 정말 순수하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지하로 갔어, 지가 그냥 뚜벅뚜벅 지하로 갔어. 그냥 지하에 문이 열려 있네라고 해서 지하로 간 것도 아니고 지하에 문은 닫혀 있는데 지하로 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미리 짠 놈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정기 출입 안 하는 방송사에 가끔 출연하러 가게 될 때, 네. 그럴 때 이제 그 로비에 출입증 찍고 들어가야 되는 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단발성으로 출연이니까 나한테는 출입증을 안 주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신분증도 안 갖고 왔어. 교환하는 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출입증 찍는 그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직원이 찍고 들어갈 때 쓱 같이 들어가서 요거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사람들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찍어줍니다. 그런 같이 들어가고. 아이고, 우리 헬마. 혹시 요걸 노린 게 아닌가? 그렇구나. 헬마 같은 이런 애들은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방송국 땡길 때 뭐 슈퍼스타는 다르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제 또 기사 봐. 딱 보면 안녕하세요. 한번 딱 열어줘. 맞아, 열어줘. 헬마 그렇죠. 레벨이 얼굴이 출입증이야. 그걸 박성재가 한 거야. 그렇죠. 왜? 거기 이제 수장이었었잖아. 어떻게 보면. 서울고검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미리 지하 2층에 거기 들어가는 데 있지. 거기로 갈 테니까 문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어. 그거를 알겠습니다. 누군가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누가 열어줬으니까.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때 옆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던 기자가 문 열어 그래서 문 열었다는 그런 소문은 있기는 한데. 기자가 보니까 그 소문이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박성재가 오니까 그 기자가 이제 취재하러 기다리고 있다가 오셨네요 라고 해가지고 특검이랑 얘기가 됐나 보다. 너무 당당하게 막 뭐 이거 좀 열어줘 하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때 열어줬다는 뭐
특검이랑 얘기 됐나 보네. 그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이제. 서비스 한번 제공해주고 됐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 얘기가 있어? 자, 그렇게 기자는 못 들어오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물어봤는데, 자, 들어갈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지. 뭐라고 했어? 이제 그 핵심 의혹, 그러니까 뭐 교도소에 이제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냐? 또 그리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온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무슨 근거로 거기 문을 연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들어와 놓고 그 고마운 기자한테 막 이렇게 하대하듯이 막 뭐라고 했다는 게요. 그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막 세게 한 거죠. 카메라 없으면 찍고 있었으면 못했을 건데. 본성이 나오는 거구나. 그 기자는 왜 지하에 가 있었을까? 혹시 몰라서? 모르겠어요. 뭐 혹시 몰랐을 수도 있고. 그 기자 한번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혹시 알고 거기 있었던 거 아닌지. 두 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팀이랑 뭐 1층 팀이랑 이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른다 해서 그럼 아마 큰 혼란사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문을 열어줬다. 좀 당황을 한 거죠. 1층으로 출입하라고 분명히 안내를 했는데 지하 2층으로는 우리가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일로 들어왔다. 그 특검도 발끈했단 말이야 어제. 경위 파악을 확실하게 해보겠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 누가 이런 거 열어주냐 이제 이런 지금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열받죠. 이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열어준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이제 무단으로 이제 열어준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게 기자든 혹은 뭐 아는 누구 다른 직원이든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따져보면 만약에 나가고 열어준 게 아니고 그 기자가 열어준 거라면 박성재는 그냥 지하 있는 거 아니까 지하로 가서 차 내려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기자 있으니까 야 문 열어 문 열었어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왜 얘기해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뭐 이게 막말도 아니고 이거. 이 얘기만 들으면 완전 깡패네. 깡패 그냥. 뚜벅뚜벅 가다가 야 기자야 문 열었어 뭐 물어보니까 들어가. 그렇죠 그렇죠. 뭐야 이거? 이게 점점 짧아지는데 이게 이야기가. 뭐한 거 이거? 희한하지. 이 윤석열보다 더한데 이거? 나중에는 야 가 이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는 또 오래 받았어. 13시간을 받았어. 엄청 오래 받았어요. 13시간을 받고 나올 때는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네. 발견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또 아주 그냥 고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최종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검찰국에서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이 사람 정말 고약한.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런 적은 없겠지. 저게 법꾸라지 그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체포하라고 안 했다, 구금하라고 안 했다, 준비하고 대기하라고 했지. 이거를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특검이. 나는 통상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특검은 평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다. 나는 통상적 업무 수행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래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무슨 계엄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통상적으로 한 건데 니네가 그거 평가하기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니네가 잘못 평가를 하니까 아니야 통상적인 거야.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통상 업무의 연장이 뭐냐? 나는 대기하라고 가서 준비하라고 한 거지 실제로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 그렇지. 이건 통상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최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성재 전 장관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원래는 정문을 통해 출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경로로 들어가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분명히 1층을 통해 출입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지하 2층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하는 잠겨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기자였다는 설도 있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문을 열어준 것입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열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무단으로 열어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자가 열어준 것이라면 단순한 호의였을까요? 아니면 미리 약속된 행동이었을까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박 전 장관은 질문에 다소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도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격앙된 어조였다는 현장 증언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없던 순간이라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적절했을까요? 조사 시간은 무려 13시간에 달했습니다. 긴 조사 끝에 나와서는 준비된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특검이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했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나 구금 지시는 없었고 단지 필요한 대비를 하도록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단순한 대비 차원이었을까요? 문제는 당시 상황이 단순한 대비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이 고위 간부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가 실무진까지 전해진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출입국 규제팀과 교정시설 확보 지시가 내려진 정황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업무였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게다가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법무감찰관이 불법적인 계엄에는 동조할 수 없다 라며 현장에서 사표를 던진 사실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특검 측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자료들을 모아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박성재가 이제 고위급 간부에게 그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 네. 고위급 간부가 실무자한테까지 그 지시사항을 내린 그 통화 기록도 다 확보를 한 것 같고. 아이쿠야. 그리고 뭐 출국 금지에 대한 이제 규제팀 대기시킨 그런 지시사항들 그리고 교정시설 확보에 대한 지시사항들 네. 이것도 이제 꼼꼼하게 다 맞춰놓은 것 같고. 그리고 박성재는 나는 이제 계엄에 동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통상 임무로서 내 할 일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박성재가 이제 계엄 당일 이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이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간부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간부의 그런 조언이 있었음에도 이거를 무시하고 그런 지시사항을 내렸다. 여기까지 증언을 확보한 상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얘기하세요. 그날 당일에도 유석 법무감찰관이 사표를 그 현장 회의장에서 던졌단 말이에요. 네. 나는 이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사표 내겠다라고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감찰관이 명확하게 지칭한 불법 계엄으로서의 어떤 인식 네. 그때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기자님 지적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이거는 불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고. 그런데도 계엄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시를 내려서 실제로 직원들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맥락에 대해서는 해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또 똑같은 내려오면서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지시를 했던 검찰 관련 걔들은 이제 뭐 한 몸이니까 그 얘기를 안 할 거지만 출입국 본부에 있는 그 명령받았던 사람들, 교정 당국에 있는 그 구치소 교도소 그렇죠. 관리하는 직접 사람들,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갈등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했습니다 하면 지가 내란 혐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게 특검이 되겠죠. 특검 화이팅이다라는 말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구속수감될 때 이른바 이제 단전 단수 조치가 명시돼 있는 그 문건 내용이 또렷했기 때문에 뭘 하라는지가 그 명확했기 때문에 구속이 조금 더 수월했는데 네. 박성재 같은 경우는 그 문건을 없애버려가지고 뭐가 내용이었는지가 지금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출입국 쪽이나 혹은 뭐 교정본부 쪽에 뭘 명령을 했는데
목적이 뭐였는지가 문건으로 확인되면 더 깔끔하죠. 그렇죠. 요거를 좀 더 또렷하게 할 수 있는 나머지 증언들이 확보가 되면 네. 박성재도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명령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 꼭 필요하고 이거는 특검에서 어떻게든 밝혀내야 된다. 화이팅 하시라,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또 이제 그 문서는 안 남아 있어도 전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 통화가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박성재가 핵심 간부에게 전화를 하고 그 핵심 간부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한, 그러니까 장관의 명령에 따른 지휘 사항이 그대로 전파됐던 그런 것들도 쭉 남아 있었고, 네.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박성재가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 이 출입국 규제 관련된 통화도 있었고, 네. 교정시설 관련 통화도 있었고,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 통화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관련된 이제 통화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 관리하는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통화를 하고서 바로 명령을 때렸다고 해요. 그 밑에 사람들한테. 1분 통화했다는 건 미리 세팅을 해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차차 밝혀지겠죠. 그렇죠. 일단 그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이 계엄 모의를 하기 위해서 최초에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계엄 상황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그 정권 바뀌고 나서 내각이 전원 사표를 했을 때 한 명 받았어요. 특검 측은 증언과 자료를 모두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명령을 직접 들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도소나 출입국 관리 부서의 실무자들이 지시를 받았다면 이들의 증언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시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명확한 명령이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 전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될 때 단전 단수 조치가 명시된 문건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통화 내용과 시간대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불과 1분간의 통화 이후 즉각 지시가 내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미리 준비된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흐름입니다. 결국 특검은 통화 기록, 당시 간부와 실무자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증언들을 종합해 진실을 가려낼 것입니다. 단순한 통상 업무였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과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시였다는 특검의 의혹.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최초로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즉 계엄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린 지시가 정말로 통상적인 차원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국민의 신뢰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나는 통상적인 일을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해명하고 사실을 밝히는 게 국민 앞에서의 책무 아닙니까? 앞으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결정 하나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